지난달 중순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자자들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는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이 높아져 끈적끈적한 물가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뉴욕 시장은 CPI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발표 당일날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막상 연준이 중시하는 PCE 물가 지수가 6개월 평균 기준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PCE와 CPI 중 어느 지표를 믿어야 하냐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두 지표값 사이에 갭이 벌어지고 있어 괴리율의 증가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지연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공략톡의 주제는 CPI와 PCE의 괴리, 금리 인하 시기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2월 PCE와 CPI의 특징, 두 지표의 갭이 커진 이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1월 PCE 물가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수세적으로는 재반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헤드라인과 코어, 즉 근원 PCE가 각각 2.4%, 2.8%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0.4% 올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3개월과 6개월 평균으로는 각각 2.6%, 2.5% 상승했는데요. 수세적으로 하락하다가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면 12월과 비교하여 전년 대비 YoY로는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전월 대비 MoM으로는 물가가 가속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의 기대에는 부합했지만 기간별 환산치로는 재반등하여 연준의 목표치 2%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5%, 0.9% 각각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보다 2주 전에 발표된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여 시장 참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헤드라인 3.1%, 근원 3.9%로 집계되어 둘 다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전월 대비로는 각각 헤드라인 0.3%, 근원 0.4%로 나와서 모두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CPI가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나오자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각각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나 폭락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PCE와 CPI 결과에 대한 증시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가 맞느냐고 물음표를 던지는 헤드라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즉, 두 가지 지표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왼쪽에 PCE와 오른쪽에 CPI 지표 간의 괴리, 즉 데이터상의 갭이 커지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어, 즉 근원 기준으로 2.8%와 3.9%, 헤드라인 기준으로 2.4%와 3.1%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근원 기준으로 괴리의 정도가 더 큰데요.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짙은색 청색 선이 근원 PC, 옅은색 청색 선이 근원 CP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역사적으로 두 지표의 데이터 값의 차이, 즉 스프레드는 CPI가 PCE보다 높았습니다. 2000년 이후 두 지표 간의 평균 스프레드가 40bp였으나 현재는 110bp로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은 물가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몬드 연방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8년까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다가 CPI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0년 2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CPI를 PCE로 교체했습니다. 그 후 2004년 6월부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표를 편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연준의 인플레이션 2%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는 GDP 디플레이터에서 CPI로, 그 다음에 PCE로, 그리고 현재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근원 PCE 물가지수로 정교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여기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CPI와 PCE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야? 이에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두 지표의 네 가지 구조적 차이점을 이해해야 해. 그렇습니다. 다음 표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범위가 다릅니다. 상무부가 발표하는 PCE는 도시와 지방,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인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CPI는 도시 근로자들에게 범위가 국한됩니다. 다음으로 산출 식이 다른데요. PCE는 비견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파쉐 방식을 따르고요. CPI는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가중치,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에 대한 비중이 매우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리고 기타로는 PCE가 분기마다 품목이 조정되고 실제 소비 지출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CPI는 2년마다 품목이 조정되고 설문조사 방식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속보성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이상의 네 가지 효과 중에서 가중치 즉 웨이트의 차이가 두 지표 간 데이터의 괴리에 대한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CPI와 PCE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는 가중치라고 했잖아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파이 차트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자료인데요. 왼쪽이 CPI, 오른쪽이 PCE의 가중치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CPI에서 하늘색, 주생활비, 하우징의 가중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1%를 차지합니다. 주생을 위해서 임대료, 렌트와 등가 임대료, OER을 포함하는 주거비, 쉘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주거비만을 따로 떼어서 인플레이션을 분석합니다. 오른쪽 PC의 가중치는 주생활비가 22.6%로 축소되는 대신에 녹색의 의료비가 22.3%로 높아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CPI와 PCE의 괴리는 대부분 주거비의 가중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CPI는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청색 선은 CPI, 노란색 선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여기서 CPI가 주택가격 지수에 후행하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거비는 임대 계약이 통상 1년 내지 2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CPI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따라서 1월 CPI에서 6% 상승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금년 하반기까지 정상화되어야 CPI가 의미 있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영상에서 연준과 재무부 등 정책 당국자들이 CPI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작년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이후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었죠. 심지어 3월에 피벗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이 70%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 이러한 기대는 대폭 후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를 보면 지금은 6월 피벗과 금년 중 세 차례의 금리 인하로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오른쪽에서 레포 시장에 단기금리, 즉 소프에 베팅하는 옵션 트레이더들은 심지어 1회 추가적 금리 인상을 포함하여 더욱 보수적인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로 피벗은 확실하지만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연준 인사들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초의 금리 인하는 연말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스비 시카고연은 총재는 연준은 CPI를 보지 않으며 PCE는 시대에 맞는 인플레이션 측정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을 연말까지 늦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없다거나 세 번만 가능하다고 매우 신중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예측에 정통한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창업자 샤리프 대표도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는 CPI와 PCE는 금년 봄까지 변동성 높은 갭이 지속될 것이고 두 지표 간 괴리가 정상화되는 올 연말쯤에 가서야 연준이 편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행적인 주거비가 인플레이션에 반영된 후 근원 기준으로 CPI 2.6%, PCE 2%로 둔화되어야 연준이 금리 인하로 피벗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준이 선호하는 PCE 지표는 앨런 그린스판 의장 당시 2000년 2월에 CPI에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두 지표의 역사적 평균 스프레드는 40bp나 현재는 차이가 110bp로 확대되어 닷컴 버블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다. 둘째로 이러한 PCE와 CPI 두 지표의 갭은 주거비에 대한 상이한 가중치가 주 요인이며 당분간 두 지표의 갭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후행적인 주거비의 시차가 CPI에 완전히 반영되는 연말쯤에 가서야 정상화될 전망이다. 셋째로,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1월 PCE가 2.4%였는데 이것은 위 표에서 보듯이 작년 12월 FOMC의 경제 전망, 즉 SEP에서 제시된 2024년도 추정치에 이미 도달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 3월 12일에 나오는 CPI 데이터에 주목하고 3월 20일에 FOMC에서 제시되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으로부터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등 투자 전략에 참고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네트워크는 블로그 우버의 경제나무에 방송 대본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텍스트와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꽃샘 추위에 감기에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